생육 초기에 복합비료 형태의 비료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질소 주니까 수확량 늘어나는구나, 그냥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건강한 토양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냐면, 질소 부분 얘기한 것 중에 우리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 나올 테니까. 질소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 얘기했었죠? 당도를 높인다 낮춘다. 후기에 들어가는 질소는 반드시 낮춘다, 그죠? 하지만 후기에도 필요한 양만큼은 들어가야 되고, 초기, 중기에 많은 양의 질소가 공급이 되어야 한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니까 수확량도 늘리고 과일 크기도 늘리고 있어요. 그런 그래프예요. 질소 주니까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고, 질소 주니까 뭐 이렇게 수확량이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런 그래프예요. 질소 주니까 수확량 늘어나는구나, 그냥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습기가 지연이 되고 착색이 떨어지고 경도도 떨어지고 결국에 당도도 떨어진다. 진짜? 네. 질소를 많이 주니까 수확까지 걸리는 일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확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잘 성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질소를 많이 주니까 착색도도 떨어지고 있고요. 질소를 많이 주니까 경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도는 저장성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겠죠. 질소를 많이 주니까 열과도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이런 데이터는 제가 다 어쨌건 저희가 논문에서 갖고 온 거라 뭐 거짓말 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질소 많이 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근데 포인트는 얘입니다. 과잉 질소 공급. 요건 근데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과잉 질소 공급은 과수하시는 분들께서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십니다. 네. 최대한 질소질은 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요게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또는 생육 후반기 질소 공급, 요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생육 후반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 밭에 과잉 질소 공급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요건 제가 생각해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생육 중기 후기에 질소를 많이 주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이것도 없으세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러면 밑거름이나 뭐 발화전이나 아니면 뭐 꽃거름 위주로 뭐 패턴을 어떻게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생육 초기에 복합비료 형태의 비료를 많이 주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복합비료 형태의 비료를 주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요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생육 후반기에 지금 질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생육 후반기에 질소를 안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무는 지금 생육 후반기가 돼서 질소를 먹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질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요소태 질소가 있고요, 암모니아태 질소가 있고요, 이제 질산태 질소가 있죠. 얘네가 이제 복숭아 나무가 많이 빨아먹어야 되는 애인데, 밭에 얘를 뿌리잖아요? 얘를 뿌리면은 물이랑 유리아제라는 효소가 만나가지고 이 암모니아태 질소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냥 변환이 돼요. 밭에 뿌려놓으면 이렇게 변환이 되고요. 얘가 이제 또 질산화 세균의 작용에 의해서 얘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뭐 적어놓은 것대로 복숭아 나무는 얘 위주로 빨아먹죠. 복숭아 나무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작물들은 얘 위주로 빨아먹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들이 쓰시는 비료, 복합비료, 어떤 제품인지 모릅니다. 뭐 맞춤 뭔지, 20일 복합인지, 아니면 뭐 안효성 비료인지 코팅 비료인지, 아니면 어디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의 질소가 얘나 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싸니까요. 이거를 선생님들께서는 4월에 뿌리셨습니다. 4월에. 뭐 2월에 뿌리신 분도 있을 거고, 4월에 뿌리신 분도 있을 거고, 뭐 5월에 뿌리실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뿌리신 분들은 이게 언제 다 변환이 될지 알고 뿌리신 건 아니죠. 뭐 몇 달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게 분해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4달 걸렸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7월, 8월이 됩니다. 이때 수확하셔야 되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소 자체가 과잉되게 공급되는 것도 문제고, 생육 후반기에 질소가 들어가는 게 더욱더 문제인데, 생육 후반기에 질소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생육 후반기에 비료를 뿌렸다는 얘기도 있지만, 내가 뿌린 비료가 나무가 이용될 때까지의 시간이 생육 후반기까지 소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형태를 뿌리셔서 뭐 운 좋아서 4월 달에 뿌린 게 4월 중순에 모두 다 이용이 됐어요. 그럼 그거 쓰셔야죠. 그거 쓰세요. 싸고 좋은 제품이니까. 그런 보장을 아무도 못 하실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해요? 실험실에서도 그나마 실험실에서 온도, 습도, 그리고 질산화균의 농도, 뭐 밀도, 그런 거 다 재고선 체크를 했을 때, 그러면 20도의 토양에서는 한 2주가 소요가 되고요, 뭐 15도의 토양에서는 4주가 소요가 됩니다. 뭐 지금 여기서는 아무도 그거를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특히나 과수류 같은 경우,
생유 후반기에 질소를 반드시 비절시켜야 되는 과수류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질소를 사용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아니, 물론 뭐 조금씩은 들어가야 됩니다. 지효적인 작용도 조금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요소태는 솔직히 진짜 별로고요. 암모니아태는 일부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질산태 형태, 질산태를 베이스로 하는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야라 같은 경우는 질산태랑 암모니아태 비율을 한 50% 정도로 맞추는 게 공시가 돼요. 요거는 아예 그냥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질산태 비율을 공시를 안 해줍니다. 좀 안 해주는 형태가 있고 그 자료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요거 보여드리기 전에 부가적으로 제가 한 1분 정도만 요소태랑 암모니아태랑 질산태랑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소태, 암모니아태, 질산태 분해되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과수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질산태를 쓰셔야 된다. 생유 후기에 질소가 안 들어가게. 그거 외에도 일단 첫 번째로 암모니아 가스, 질소가스 들어보셨죠? 질소가스 위산 가스 나온다고. 가스 나오는 과정이 이게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나와요. 그 말은 분해될 필요가 없는 얘 있죠, 얘. 얘는 가스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옛날 농법에서는 밑거름하고 뭐 밭 로터리 막 이렇게 충분히 돌린 다음에 뭐 한 달 동안 밭 부숙 충분히 시킨 다음에 그 다음 꽂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가스 날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가스가 날아가는 거, 이 분해 과정에서 날아가는 거니까 얘는 가스 하나도 안 날아갑니다. 사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꽂은 다음에 이런 형태의 비료를 뿌리는 데도 되게 많아요. 밑거름 개념으로. 그거 낭비하기 싫어서. 가스가 날아간다는 게 사실 가스 날아가면서 작물에 데미지를 끼치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가스가 날아가는 건 질소질 성비가 낭비가 되는 거죠. 낭비가. 내가 100kg 질소를 공급을 했는데 한 20kg이 날아가 버리면 80kg밖에 땅에 안 남잖아요. 이런 차이, 이제 가스가 휘산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산성화도 되게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산성화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가 분해되는 과정에 산성화가 돼요. 얘는 산성화가 안 돼요, 아예. 가스도 안 날아가고 산성화도 안 돼. 분해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비싼 거예요. 얘가 작물에 좋은 거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가스 날아가고 산성화된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과정에서 산도가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이 과정에 산도가 한 2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 이 과정에 산도가 한 4 정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도가 2 정도, 그러니까 산도가 2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좀 제가 비유를 한 거예요. 어쨌건 산성화가 됩니다. 무조건 산성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양분의 고정 정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땅은 마이너스고요. 얘는 플러스입니다. 얘만 마이너스입니다. 복숭아 나무가 빨아먹어야 되는데요. 잘 양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 되니까 질소질 성비가 또 낭비가 되고, 그걸 또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밭에 이씨가 높아져 있다, 염류가 집적되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아까 제가 가스 나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가스 날아가는 거. 질소가 요소태, 암모니아태, 질산태가 있었고요. 그 중에 가스 안 날아가는 거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기억나시죠? 질산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자, 얘는 야락 거예요. 야락 거고요. 야락 거 질산 칼슘입니다. 칼슘이랑 질산태 질소랑 같이 공급하는 거. 얘는 컴플렉스라는 야락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비료, 질소, 이산, 가래 다 들어가 있는데 미량원소도 들어가 있는 복합비료입니다. 황, 마그네슘, 미량원소 다 들어가 있고. 요거 이제 요소. 요소는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이거는 비밀로 할게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주세요. 가스가 나가면은 이 노란색이 파란색이 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 아닌 게 실제로 그 질소 가스 검출기를 독일에서 팔아요.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요. 53시간 동안 지켜봤거든요. 더 지켜볼 수도 있는데 53시간 동안 지켜보니까 노란색이죠. 노란색이고요. 파란색 엄청 많이 나오죠. 요소라서 그래요. 아마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 비싸가지고 그냥 그만했어요. 절반밖에 안 차긴 했지만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 말 자체는 질산태보다 암모니아태나 요소태 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구나. 그럼 이것도 생유 후반기에 질소의 비절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제 산성화에 대해서 그래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토양, 입단화된 토양, 우리가 클로이드라고 하는 그 토양 입자입니다.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양은 정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있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토양, 흙 알갱이는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칼륨 있고, 앞으로 이 칼륨은 K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슘도 있습니다. 칼슘은 CA라고 쓸게요. 그리고 마그네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MG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량원소 중에 뭐 철도 있고 뭐 알루미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미량원소니까 그냥 T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토양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 칼륨도 구멍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다고 했을 때 구멍마다 뭐 칼륨도 달라붙어 있고 칼슘도 달라붙어 있고
뭐 여긴 또 고토도 달라붙어 있고 뭐 미량 요소도 달라붙어 있고 뭐 칼륨도 또 달라붙어 있고 이게 아주 건강한 토양이죠. 이 건강한 토양에 이제 복숭아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이제 칼륨도 빨아먹었다가 칼슘도 빨아먹었다가 뭐 이렇게 미량 원소도 빨아먹었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주 건강한 토양. 근데 이제 산성화된 토양은 똑같이 이렇게 토양이 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면은 아까 자리가 8개 정도 있었죠? 이 산성화된 토양을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여기에 빼곡하게 H라는 애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얘네는 식물이 안 먹어요. 먹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쓸모가 없어요. 물로도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어서 얘는 식물에 아무 거의 기능을 못해요. 아까는 빈 공간이 8개나 있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비료로 주신 게 빈 공간에 저장이 됐었거든요. 보비력, 그죠? CEC, 양이온 치환 용량이 높으니까 이게 빈 공간에 차곡차곡 보장이 됐었는데 산성화가 된 토양이니까 내 밭의 산도가 막 기술센터에서 재보니까 pH가 막 5.5야, 막 5.6이고, 뭐 4.8이고, 뭐 5.29, 뭐 이래요. 산성화가 된 토양은 이미 빈 공간이 2개밖에 없어요. 칼륨 여기 달라붙고, 칼슘 여기 달라붙고, 나머지 뭐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친구들은 다 지하수로 용탈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토양 산성화는 비단 산성화를 우리가 얘기할 때 양분들의 그 효율이 pH 레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토양 산성화가 되면은 무슨 뭐 인산 흡수율도 떨어지고 무슨 뭐 기타 금속 미량 요소의 흡수율도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토양의 보비력을 보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성화는 반드시 방지를 해야 되고 굳이 이걸 질소에서 말씀드린 이유 하나가 이제 질산태 질소는 토양 산성화를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제 여기도 적어놨네요. 질산태 질소가 암모니아태 질소보다 좋다. 질산태 질소는 무독성이다. 가스도 안 나오고 pH도 안 떨어뜨리고 그리고 효율적인 질소 공급원이다. 낭비도 없이 바로바로 흡수가 되니까 후반기까지 가지도 않는다. 과수는 질산태 질소를 선호하고 있다. 예, 수확량 자체, fruit yield 수확량입니다. 수확량. 똑같은 양의 질소를 주는 거예요. 질소를 밭에다 240kg 줬는데 240kg을 어떻게 줬냐? 자, 노란색만 볼게요. 노란색.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노란색 보시니까 이 노란색은 240kg 밭에다 준 겁니다. 똑같이 질소를. 어떤 나무에는 240kg 주고 질소, 이 나무에도 똑같이 240kg 질소 주고, 이 나무에도 똑같이 240kg 질소를 줬습니다. 질소를 똑같이 줬으면 수확량이 똑같아야 될 텐데 실제 수확량이 1, 2, 3 가면 3이 더 많아지게 되죠. 질소는 똑같이 줬는데도 이거 더 수확량이 많아지게 되는 게 왜 그런가 따지고 보니까 얘는 80% 한 180kg은 암모니아태로 180kg은 암모니아태로 60kg은 질산태로 얘는 50, 50 얘는 한 120kg은 암모니아태로 120kg은 질산태로 얘는 반대로 질산태를 더 많이 60kg은 암모니아태로 180kg은 질산태로 저 앞에서 떠든 질산태 좋다고 한 애를 많이 넣어주니까 확실히 수확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네. 과수의 수확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